그럼 수요 시위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수요 시위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진보대학생단 한양대내 지회원 유리재라고 합니다. 오늘 수요 시위의 주관을 맡게 된 진보대학생넷은 한국 사회의 자주와 평등, 대학생과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대학생 단체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노동자 문제에 연대하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단체이고요. 최근에도 한일 합의 8년 기자회견 참가, 동두천 성평등 기행, 거부권 남발 윤석열 거부 기행의 행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이 되고 세 번째 수요 시위인데요. 다들 새해인 게 조금은 실감이 나시나요? 저도 이제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전 올해에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대학생으로서 평화와 평등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함께하기 위해 이 수요 시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모든 옳은 것들의 편을 들어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수요 시위를 지키고자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화와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요 시위에 모인 것 같은데요. 그럼 구호 외치면서 1631차 수요 시위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만 3번 반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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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정의롭게 해결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한국 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위한 굴욕 외교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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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연대와 행동으로 수요 시위를 지킨다.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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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또 신나게 싸웁니다.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소에 대한 모든 법원의 판결이 마침내 작년 12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11월에. 감사합니다. 바위처럼을 부르며 신나는 분위기가 한껏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나영 정의기업연대 이사장님의 주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1인당 2억원을 주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이번에는 무슨 얘기냐? 위안부들이 승소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눈 재판에 오는 날 이렇게 현장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판의 주된 이기는 대법원에 주간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고하지 않아서 판결이 제 163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 주간 보고. 2021년 1월 8일 일본국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확인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역사적 판결에 이어 작년 2023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한번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국제인권 규범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사적 판결입니다. 일본국의 범죄 사실과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낱낱이 드러내고 개인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그간 주장했던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 2015년 한일 합의로 끝났다,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끝났다 등의 주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30여 년이 넘도록 수요 시위와 국내의 수많은 장소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온 피해자들의 승리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굳은 의지와 해결의 책임을 실천으로 승화해온 전 세계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오로지 한 길을 달려온 정의기억연대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은 1991년부터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해 쉼없이 투쟁해왔습니다. 1991년 12월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9명이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초로 제기한 이래 1992년 2월 하순녀 박도리 할머니를 비롯한 4명이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위안부 제도가 소위
나치의 만행에 준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최초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1조선인 송신도 소송이 이어졌으며 2000년 9월에는 미국의 연방지방법원에 황금주 할머니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대부분 공소시효 만료나 국가면제 벽에 부딪혀 각하나 패소 판정을 받았지만 소송의 과정에서 운동의 역량과 역사적 증거가 축적되고 재판이 진행되었던 지역의 지원단체들과 시민들의 각성과 연대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일본국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이 환기되어 유엔 등의 각종 보고서와 공고안들이 제출되었고 전시 성폭력, 피해자 중심 원칙, 국가 면제 등에 관한 국제인권 규범이 변화해 왔습니다. 국내의 판결들은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올린 진실규명의 투쟁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두 가지 판결 모두를 무시하고 폄훼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니 한국 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주일 일본 대사를 초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격입니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범죄 사실 인정, 진정 어린 사죄, 법적 배상을 거부한 일본 정부. 스스로가 했던 작은 약속조차 손바닥 뒤집듯 하며 역사적 퇴행을 거듭해온 일본 정부가 도리어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한국이 알아서 책임지라며 거짓과 위선, 적반하장의 뻔뻔함이 가히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일본군 성노예제의 끔찍한 범죄 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법적 판결에 따라 배상하십시오. 피해자들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역사 왜곡과 부정의 어떤 시도도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행하십시오. 그래야만 전범 국가의 어두운 과거를 딛고 책임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 이어질 무거운 역사적 짐도 비로소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디 일본국이 과거를 거울 삼아 평등과 평화, 상호 호의적 동북아 질서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전 세계 양심적인 시민들과 연대하며 투쟁할 것입니다. 지치지도 좌절하지도 않고 더 강하게,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 방해하려고 네, 이사장님의 주간 보고를 통해 주간 다시 보고 한번 할 분노의 때마다 마음이 들어가 올라오는 것 앉아있고.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연대 발언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청년들의 발언이 많습니다. 첫 번째 발언 듣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발언 들을까 합니다. 예, 잘 이번에도 있어요. 마지막 어절만 3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연대와 행동으로 수요 시위를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 네, 그럼 이제 진보대학생단 상공회는 지회원 강계빈님의 연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와! 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참여했던 위안부들과 관련 단체에서는 자신들이 이겼다면서 안녕하세요. 성공회를 다니고 있는 진보대학생대 강예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고 작년 여성의 날에 처음으로 수요 시위를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화 김복동으로 처음 수요 시위를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에 오고 나서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 제게 위안부는 그저 가슴 아픈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처음 수요 시위에 나오고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며 분노스러운 마음이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 일본에,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묵살시키려고 하는 한국 정부에 화가 났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의 책임 소재는 분명히 일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 자신들이 범죄 행위를 누락하는 등
거짓과 회피로 사죄의 생각조차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성찰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와 어떻게 사죄 없이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일본 위안부 문제는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현재의 역사이고 미래의 역사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지향하자던 졸속적인 합의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일본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이고 바로 잡아야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는 그날을, 전 세계에서 전쟁이 사라지는 그날을, 평화가 찾아오는 그날을 바라보며 2024년에도 수요 시위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3년 내내 이용수가 감사합니다.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동국대학교 1분학과 학생 박중선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일본학과 다니고 있는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네,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에 해가 밝았는데요. 수요시위가 시작된 지도 올해로 33년이 지났습니다. 기나긴 수요시위의 역사가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수요시위에 처음 참가였습니다. 그 뒤로 매주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참가를 하였는데요. 수요시에 처음 참가하고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래 수요시위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힘껏 목소리를 외치는 우리가 그대로 있는 반면 여전히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대로입니다.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함께했던 저도 이 그대로인 상황이 화가 나는데 32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소리 냈던 할머니분들의 마음은 어떠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님들이 싸웠던 33년의 시간이 헛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마주하고 제대로 사과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호응하고 단호히 일본 정부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침묵을 한다 해서 그 진실이 계속해서 감춰질 수 없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께서 긴 침묵을 깨고 자신이 피해자다라고 용기 있는 첫 증언을 한 것처럼 2015년 한일합의로 소녀성 철거를 하려 했지만 대학생이 나서서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1991년부터 지금까지 이 수요시를 지키고 있는 우리처럼 진실이 사라지지 않도록 싸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기필코 우리는 진실이 외면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2024년이라는 해가 수요시위의 승리의 해로 저희에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싸우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수요시위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르신이니까 그 시대에도 물론 여성 인권이란 것은 네, 좋은 발언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언들을 들으니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분노가, 가끔은 슬픔이 행동의 원동력이 되지만 변하지 않는 원동력은 내 옆에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눈 맞춰봐도 좋을 것 같네요. 와! 다음으로 또 힘찬 발언 들어볼까 하는데요. 다음 발언은 성공회대학교 학생 우준하님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주세요. 와! 위안부 사기극입니다. 고장마장들이 이 조작질해가지고 대한민국 돈을 강탈해가고 거짓말만 퍼뜨려서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대한민국을 마이크 가까이 해주세요. 속지 마시고 말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공산당은 이 고정관념들은 어린 학생들을 이용합니다. 어린 학생들 기회를 결국에 간첩이 있습니다. 간첩. 공산당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이 집단이 앞에서 최강이 앉아갖고 이라고를 보여주는 이 집단, 이 집단은 입만 벌리면 집단이 바로 저 집단이에요. 중생을 했던 과거를 하나님의 소설이 다 만들고 책을 펼쳐내고 언어를 만들고 영어를 만들고 이래놓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 노인들이 과거에 자기를 만들어서 비영하는 수치스러운 과거를 숨기고 싶어. 숨기고 싶은데도 과거에 있는 저 우리나라 집단이 애들이 책을 만들고 뒷바닥에 보면은 이름을 세개 다 붙여놨어. 뒷바닥에 그래서 무슨 인권이고 명예야. 저 집단이에요. 이 사각견들이 이 여자들이 내 축구생활 했는데 세상에서 한번을 해. 그리고 외국에서 한번 내려가. 여기 보세요. 이 세계 주장이 바로 대박 이전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 대학에서 축구생활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새겨줬어요. 이게 뭐야? 너희들이 정말로 그 노인들을 위한다면 숨겨주고 보여주고 나눠주고 책으로 만들고 노래 새기고 노래 만들고 동생 만들고 만화 만들고 영화 만들어서 그 노인들 생각이 날까봐요. 그게 너희들이 사까지 말하냐? 그리고 생식단에 소녀가 있어. 그 소녀자가 저런 인권 신입단에 속여놓고 무한해당해요. 공범이야 공범. 정신처럼. 외부는 여기 오팔팔을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자기 몸을 공부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돈을 번 매춘 녀석들이야. 그 여자들 뭔데? 일본에 끌려갔다고 이러고 바둑구자 바둑구자 나도 모르고 따라하나 했다고. 근데 무슨 일본이야? 소문나 거짓말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거짓말을 해도 전체적인 느껴지지. 너희들이 갈 길은 이제 지옥밖에 없어. 성경책에도 그랬어. 우리 땅을 승부했는 데가 뭐좀 말해야 돼.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감옥에 와! 박수 치네. 뭐 안 해? 네, 좋은 발언 감사합니다. 개봉기의 표가 단체에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추우신가요? 아니요! 네, 뜨거운 마음으로 추위도 이겨내고 눈도 이겨내고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느새 2개의 발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발언 듣기 전에 구호 한번 하고 모셔볼까 하는데요. 피켓도 높이 들고 함께 구호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 선노예제 문제 정의롭게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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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선노예제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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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위한武力외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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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연대와 행동으로 수요 시위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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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보대학생단 숙명 이화넷 지회원 최유빈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와! 나는 빼도 판자예요. 이런 얘기도 우리로 책에 다 나옵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질병 그걸 세상에 까발리면은 당신들이 안녕하세요. 진보대학생단에서 활동하는 최유빈입니다. 와! 여러분 둘러보시면 지금 거의 저희가 스노우볼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아주 눈이 많이 오는데 이 와중에 옹기종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아주 힘차고 귀엽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난 목요일에 반가운 뉴스를 하나 봤어요. 네, 일본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이 일본 제처를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들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아마 익숙하신 분들은 2018년의 판결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비슷하게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후속 판결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우리나라가 좀 80년이 지나서야 겨우 인정을 했다는 것이 많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라도 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첫 판결이 2018년이었는데 벌써 6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년 전의 판결에 대해서 여전히 일본의 가해기업과 일본 정부, 대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판결까지 했는데 국내 자산 압류할 수도 있다까지 말했는데 여전히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안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가해기업 재산 현금화해서라도 피해자들한테 배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랑 일본 기업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에게서 민간 기부 받아서 그 돈 피해자들한테 제3자 변제 안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상이라는 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사죄의 뜻으로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기부금을 모으겠다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외교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인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민감한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다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거 삼권분립 대놓고 앞에서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앞에서 하냐 뒤에서 하냐의 차이지 박근혜 정부의 그 재판부래와 다를 바가 없는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또 외교부 장관직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5년에 그 위안부 합의에 이어서 2023년에 그 강제동원 굴욕 해법까지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피해자들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을 대신에 일본에 당당하게 배상해라 사죄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당당하게 이만하면 노력했고 이만하면 됐으니 받아들이라 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2015년에 한일합의가 있던 이후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학생들은 그 가짜 해결에 반대하면서 소녀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스노우볼 속에서도 여기서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옆에 있는 일본 대사관, 또 저 멀리에 있을 대통령님, 또 더 멀리에 있을 저기 기시다 총리님, 다 우리의 목소리 결국엔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와! 좋은 발언 감사합니다. 어느새 마지막 발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뜻깊은 발언들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덕분에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더욱 뜨끈뜨끈하게 모셔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성과 박수 3초 동안 질러볼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 너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아유, 저것들 아주 시끄럽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최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한마디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취임식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이 제3자 변제안을 유일한 해법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대학생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에 우려가 큽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해 민간기업의 기여를 받아 돈을 주는 형식입니다. 일본의 사죄와 반성 없는 해법안은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을 내놔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되냐.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은 한국 국민이 거부한 부정의한 해법안으로 외교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 새로 임명된 외교부 장관으로서 조태열 장관이 해야 하는 말은 제3자 변제안 폐기와 국민의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일 겁니다. 사실상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은 이미 무용한 해법안입니다. 12일 기자회견에서 조태열 장관은 또 이렇게도 말을 했죠. 재단 기금에 대해서 일본 기업의 참여를 동의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일본 기업의 참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관 본인도 호소하듯이 일본은 한국 정부의 해법안조차도 따라올 마음이 없습니다. 외교부가 법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주려고 한 방식 또한 법원이 피해자들의 반대 의사를 존중하며 불수리했습니다. 즉, 이 해법안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법적으로도 국민 여론으로도 무용한 해법입니다. 그럼에도 해법안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외교부의 고집일 뿐일 겁니다. 조태열 장관은 외교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과거사 피해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대표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거인 2015 한일합의, 그것의 주역이자 새로운 외교부 장관으로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옹호하는 사람이 하는 이 모순적인 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외교를 하고 싶다면 투쟁하고 있는 피해자분들과 국민의 여론을 무겁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또한 당신 조태열 장관이 정말 국민을 위한 외교를 하고 있는지 끝까지 주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평화나비 네트워크 주광 집행부 최수빈님의 연대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수요시위에 많은 단체들이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단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수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와!
역사 동아리 연합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와! 참여연대 공익활동가 교육 28기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와!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와! 마리아의 정교자 프란치스 수녀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와!